눌렀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자, 아무튼 우리 너무 오랜만에 우리 옛날 인연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와, 몇 년 만이야? 한 3년? 3년 된 것 같은데.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년이 넘었잖아요. 네. 한 4년 좀 되만해. 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여기 오기까지도 다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평범하고 막 그냥 한 달 한 달 월급만 바라보고 살고 맨날 위아래 치이고 미래가 불안한 그런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우리 귀인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은 뭐 100권 넘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의 이 출판의 꿈을 이루어주는 출판사 대표가 되었는데 정말 이 부제목처럼 참 인생이 놀랍고 신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제 변화 이야기니까 변하게 들어보시고 여기서 또 이제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어떤 큰 영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옛날부터 이 변화를 되게 꿈꿨었는데 이게 변화가 쉽게 오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놀랍고 신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한 30 중반 때 제 표정인데 이게 좀 표정이 어때 보여요? 미남인데요. 그때도 잘생겼다. 네, 이게 얼굴은 그렇지만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되게 뭔가 근심이 많고 막 걱정이 많고 혹시 불안한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지세요? 맞아요. 이때 이제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것부터 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이 직장을 나가는 게 너무 싫고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런 근심이 가득했던 표정이에요. 그렇던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와, 엄청 화려하네.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치면 무게가 치면 딱 저리 나온다, 그죠? 네, 와.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데요. 지금은 이제 이 나연구소라는 1인 기업 사업자 운영하고 있고요. 이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한국 자서전 협회를 설립했어요. 또 우리 시니어분들 이런 자서전 쓰기 강의나 코칭을 진행하고 있고 뭐 한 지금 1인 기업 된 지 6년 차 됐는데 한 500회 이상 이런 코칭이나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책은 제가 이제 세다가 지쳤는데 주로 저는 전자책이나 공저 이렇게 짧은 것들을 꾸준하게 내는 건데 이것도 우리 최 대표님한테 그런 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었는데 그동안 한 180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한 1000권의 책을 쓰고 죽을까 아우,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나 코칭 출판을 통해서 한 600분 넘게 출판을 도와드렸는데 제 목표는 우리 지금은 이제 함께하는 또 같은 이 책색 강사님들이 있어서 중국에 한 1만 명의 작가를 배출하는 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콘다를 좀 이용해 주세요. 콘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되게 많아졌는데 저 전문 분야는 이 전자책 출판, 또 공동저서 기획 출판, 자서전 출판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책쓰기 코치를 양성하는 민간 자격증 과정이죠. 자서전 출판 지도사라는 이런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또 지역별로 우리 강사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제 이야기는 워낙 많이 이제 해서 얘기하지만은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 우리 저분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일단은 다시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되게 인생을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었었거든요. 제 고향이 이제 경상북도 안동인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살았죠. 뭐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이런 일반적인 삶을 평범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지만 한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다. 가고 있다가 이제 딱 벽을 만난 거예요. 한 30 중후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벽이라는 것은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미래가 불안한 그런 딱 타이밍에 직면했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요때쯤 이런 혼란들을 많이 겪더라고. 우리 현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들었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미래가 불안하지? 이런 막 의문과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뭐 여러 군데 옮기다가 이제 전 직장을 한 12년 다녔었는데 거기가 이제 LED 조명 제조회사 영업부에서 영업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29에 입사를 했었죠. 근데 확실히 이 회사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회사가 이제 LED 조명을 하면서 매년 매출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오르고 처음에는 일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제 뭐 사람들도 좋고 일을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연차가 지나고 이제 뭐 과장이 되고 밑에 직원들이 들어오고 어떤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제가 또 해야 될 역할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이제 무겁게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제가 충족하기가 되게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런 결심을 할 때가 37, 8 요때쯤이었는데 또 제 미래가 될 우리 부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의 모습이 되게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맨날 하루하루 반복된 생활, 매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조금 뭔가 회사를 벗어나 이제 창업을 막연하지만 꿈꾸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뭔가 변화를 꿈꿀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의 시작을 하잖아요. 막 이제 책도 보고 유튜브에 좋은 영상도 찾아보고 어떤 뭐 다양한 모임들에 이제 다니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모색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 퇴근하거나 주말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봅니다. 뭔가 변해야 되니까 달라지고 싶어서. 그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창업을 하려고 막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걸 알아보고 있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안동에서 이제 지역사랑 철물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했던 게 조명일이니까 내가 이런 철물과 어떤 조명을 판매하고 시공하는 매장을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안동도 알아보고 서울의 매장도 알아보고 막 그러던 과정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철물점 관련해서 초기에 오픈하면 물건도 대주고 이런 어떤 시공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실제로 다녀보면서 상담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알아보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도 불안불안했죠. 제가 뭐 떨컹 퇴직금 받고 대출 받아서 그런 매장을 차린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제 전 재산을 다 추가해서 이렇게 뭔가를 차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잘 안 돼 버리면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는 전혀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무자본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대안이 없었죠. 오로지 창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길가에 매장 차려서 물건 두고 판매 이런 거 하겠으니까 그때 우연찮게 창업 관련 키워드를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 그러고 어떻게 창업을 뭐 돈 없이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그러지 않나 뭐 아이디어로 돈을 번다고 한 이런 말들을 막 한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되게 이상하고 이제 10년 됐구나 지금. 이상하고 거부감이 들었는데 왜 자꾸 저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저게 수상하고 뭔가 이상하지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거기를 파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쓴 책도 보고 뭐 카페 글도 좀 보고 이런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세계 뭔가 머리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신택순 대표님한테는 어떤 마음 공부나 자기 발견, 온라인 글쓰기 이런 것들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 우리 최 대표님한테는 어떤 생소했지만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굉장히 큰 인사이트 관점의 전환을 얻으면서 이때는 막 제 머리에 막 지질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거의 한 30몇 년간 40년간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거랑 전혀 이 상반되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그러면서 그래서 머리에 막 지진이 나면서 큰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런 말도 강의를 제가 막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게 황당했어. 뭐 이게 우주라는 말이 왜 나오고 주인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요거를 이제 깊이 받아들이게 된 순간부터 굉장히 의식이 확 넓어지는 또 이런 놀라운 경험도 했었습니다. 많이 변했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니까 정말 인생이 변하고 그때 그런 무자본 창업 1인 기업 공부를 하면서 이 정말 두렵고 막연했던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태양이 뜬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저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전까지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소에 갖고 있던 심는 생각들이 많이 깨졌고 행동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블로그라는 걸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더 많은 책들을 보게 되고 이런 강의를 열심히 듣게 되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전부였죠.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니면서 정말 작가들을 만나고 이런 강사들을 만나고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직장인들이나 친구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맨날 그 사람들은 회사 욕하고 불만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우울 막 그런 것만 토로하는데 정말 저는 새로운 이제 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대화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씩 제 인생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이제 버터플라이에서 좋은 책들을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 책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두꺼운데 뭐 다 그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생산자 되어라고 딱 한 글자가 다 기억에 남거든요. 생산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딱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글쓰기도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생산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2017년도에 첫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마 신택순 대표였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최 대표님이 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인사이트에 들어와서 어차피 저는 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일매일 쓰자 이런 목표를 갖게 되고 사실 매일 그런 사람 쓰게 그거는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서 네. 예, 특별하게 누가 하는 저도 했고 뭐 신대선 그렇죠. 대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있어요. 예. 그때 아마 그 최 대표님 우리 프로그램 중에 뭐 메일 하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때 매일매일 이제 블로그에다가 뭐 한 줄을 쓰든 두 줄을 쓰든 꾸준하게 이제 글을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블로그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이제 글쓰기가 저랑 잘 맞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 보면 숫자 같은 한 공시가 모르겠는데 12,000 와우. 좀 더 아, 넘어갔거든요. 블로그 요시. 아니요. 블로그 글이. 와, 그러니까 이거를 7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4점 몇 나오는데 하루에 이 4개 이상의 블로그를 매일매일 써왔더라고요. 저도 정말 신기했었는데 제가 뭐 몸이 아팠던 하루 이틀 빼고는 하루도 글을 안 쓴 적이 없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열정이에요, 진짜. 네, 열정 많은 모두 배워야 돼요, 진짜. 네, 열정도 있었고 유튜브도 엄청나던데요, 영상 개수. 네, 유튜브도 한 2,000개 넘어갔어요. 유튜브 영상이 2,000개예요. 네.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아 근데 게스로는 진짜 너무 하지. 뛰어넘을 수 없어. 이제 요때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시작이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었는데 이런 마음 공부나 변화를 하면서 제가 불행했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거를 뭐 하려고 했지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다 깨달았어요. 뭐 창업을 하고 적성에 맞아야 되는데 왜냐면 평소에 이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고 이 자각해 본다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책에서는 봤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고 이랬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를 알아야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블로그 글 쓸 때는 질문의 글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블로그 제목이 너는 누구이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하고 발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 나는 뭐 책 읽기 좋아해 뭐 좋아해 또 발행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뭐 자신감 있는 사람 되고 싶다 발행하고 이렇게 짧게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글을 쓰고 제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 나를 알아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 옛날 싸이월드 백문백답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그때는 그냥 일기처럼 계속 제 어떤 생각들을 기록을 하는 습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를 알아가는 작업들을 하면서 또 한 번의 큰 이제 관점이 변화가 오고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늘 이제 생각과 감정은 막 밖으로만 돌았었거든요. 밖으로만 돌고 나를 안 보고 이렇게 남들을 계속 바라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삶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충만함이 없었죠. 하지만 이때는 되게 뭔가 간절했어요. 간절하고 변화를 꿈꿨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가지를 엄청 꾸준하게 했어요.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제 생각, 마음,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행복한지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글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신세계를 만나죠. 정말 이 나라는 사람 안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우주 같은 그런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원망도 있었죠. 또 어떤 삶에 대한 열정, 열망, 소망 이런 기쁨들을 제가 마주했었죠. 그래서 이때 또 그런 뭐 호호포노포노 같은 감정 정화도 하게 했으면서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내면 아이를 제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 버터플라이 아마 강남에서 그 토우주 모임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기억해요. 버스 타고 이제 집을 오는데 순간 제 안에서 이제 어두운 구석에서 이게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제 어린아이 내면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 보는데 너무 이제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이 떨고 있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저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한테 말했죠. 아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주고 네 마음을 안 들어줬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너를 사랑해. 이런 말들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치유와 어떤 정화를 경험하고 정말 내 안의 나를 만났죠. 이걸 만나고 나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이걸 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정감이 들고 세상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 됐다 그래야 되나? 이런 느낌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제 나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제가 정말 운명처럼 제 안에서 이제 발견한 거죠. 이 브로그 이게 뭐예요 이게? 로고가 너무 멋있는데요? 네. 와 이것도 본인이 했어요? 그때 이거 오시열 대표 만드신 거. 그 당시에. 오시기가 진짜 이수가 있어. 오시에 가까이 그때 있었어. 이사온대요. 아 이때 그래? 와 진짜. 잘 만들었죠. 네. 그때 명함도 같이. 네, 맞아 명함도 네. 넣어주신 오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저를 이제 알아가는 작업을 하면서 이걸 1년 정도 했을 때인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나를 연구하네? 나 연구? 나 연구들은 말이 문처럼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아마 2018년도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명을 나연구소라고 이렇게 지었었죠. 근데 그때는 이게 뭐 회사명이 댓글하는 그런 것도 전혀 감이 없었고 그냥 이런 이름이 나한테 왔구나만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제 깨달았죠. 아, 제가 이런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게 어떤 나처럼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당신이 정말 이 거대한 우주의 이 주인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어떤 사명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나연구소라는 이름들을 이렇게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름 잘 지었다고. 그래서 제 안에서 이런 또 놀라운 브랜드를 발견했네요. 요때 이제 제가 나연구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죠. 요때가 제가 온라인으로 월급에 뭔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에요. 이때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제 블로그에 이웃들이 계속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공감도 많이 달려 있었고 또 제 질문에서 사람들이 막 반응도 하면서 저랑 결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이때 이제 어떤 다양한 데를 보면서 이런 카톡이나 온라인 비즈니스로 이런 것들 모임들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했죠. 나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자. 제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했던 질문들 중에서 어떤 효과적인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달짜리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질문 미션을 제공하고 이제 그분들이 나를 알아가는 글을 쓰는 미션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공지했죠. 나를 알아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단톡방 만들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원래 그날까지 글을 써서 이제 블로그에 공유하고 이제 올리는 게 미션입니다. 이때 제가 그때 5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하면서. 근데 되게 이제 긴장이 많이 되었죠. 아, 이런 거에 내가 유료로 하는데 사람들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근데 웬걸 이거를 자기 일기를 론칭했는데 그때 7명인가 아마 접수를 한 거예요.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 이게 되는구나. 블로그에서 공지를 했는데. 네. 그때 블로그 이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톡방을 만들어서 만들기 전날에 되게 막 긴장이 되고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아, 내가 이걸 일을 저질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만한 걸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기우였습니다. 한 달 동안 하면서 이분은 저처럼 이제 어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글을 쓰고 나를 알아가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단톡방이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이분 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성장하고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거에 대한 진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도 너무 행복해서 잘 되어서 또 2기, 3기, 4기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걸 아마 8기인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참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때의 제가 경험이 뭐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이런 그때 했던 우리가 썼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변화를 겪은 와중에 또 30 후반인가 제가 또 큰 우울증을 한번 겪습니다. 저 일을 겪은 뒤에요? 네, 꼭 겪은 뒤에. 그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뭐 글도 쓰고 일인격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저 때는 아직 직장 생활 중이셨던 네, 거예요? 계속 중입니다. 회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가 이런 조명 회사였는데 주로 건설 납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주로 뭐 현대나 삼성 이런 대기업들 납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도실에 LED 평판 조명 등이 우리가 납품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한 게 저희 후임자가 하다가 두 분 퇴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한 4천만 원 넘게 납품을 이렇게 조명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조명이라는 게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약간 색이 다른 그런 LED 소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4천만 전체 다 반품이 될 위기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때 이제 공장도 갔다가 현장 갔다가 업체 갔다가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밤잠 못 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이제 가고 스트레스 이런 거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전에도 이미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겠죠. 이제 이때 엄청 이 피크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정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력이 저하되고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되게 건강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머리가 안개처럼 하얘지고 바보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주말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 어떤 상인들하고 이제 뭐 물건 사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인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집사람 뒤에 숨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완전 바보가 되었었죠. 그때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뇌 이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뇌가 이상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들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병원을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병원 다니면서 엑스레이 시도 막 찍어보기 시작해요. 이게 이 설명이 만약에 어떤 뇌가 막히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도저히 상황이 설명이 안 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 다행히 이제 이런 CT를 찍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물론 다행이었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심적인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심적인 게 크더라도 이렇게 멀쩡했던 참 건강한 남자 갑자기 이렇게 망가지는 거도 그건 참 의문이긴 해 지금 봐도. 어쨌거나 그래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맨날 집에 오면은 술 먹고 잠만 잤어요. 딴 거 못하고 그냥. 그다음에 그때도 우리 와이프 되게 저를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 2, 3개월 동안 그냥 시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 다몰드 어떤 이분들이 우리 동네 축제할 때 그 자원봉사를 왔었는데 이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와서 이렇게 침 같은 거 놔주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 그러더라고. 지금 너무 기가 머리에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와보려 센터 갔죠.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서 좀 수련을 받아.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기체조 명상 이런 장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왜 수승화강 그러잖아요. 제가 굉장히 머리 열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가 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또 이런 배치기나 장운동, 발끝치기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에너지 순환이 또 잘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수련을 한 달 정도 했거든요.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맑아지고 되게 좋아졌죠. 여기는 어떤 또 뭐 PBM 다양한 정신 수양도 많은데 그런 거를 받으면서 어떤 궁극의 평화를 경험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에너지가 되게 좋아지고 자신감이 막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전과 다른 사람이 또 변화되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달았죠. 아, 정말 우리가 죽음이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아야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계속 그렇게 지장에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또 불을 지폈죠. 이쪽에서. 그래서 그때도 뭐 전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미비했죠. 준비가 안 되었지만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배수의 진을 칩니다. 이제 사표를 던지고 퇴사를 했죠. 근데 준비가 안 되었지만 또 이만큼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블로그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집사람이 이제 결사 반대를 했죠. 네가 이제 나이 많은 애들 이제 초등학생 한 달 대출금 몇백만 원 나가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뭐에 볶고 먹고 살래? 이러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헛바람이 들어서 자꾸 무자본 들어다니 되게 나를 불안하게 보더라고 집사람은. 제가 저 시기에 알고 지내가지고 너무 맞아요. 저 말이 확 와닿는다. 그 집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잘 모르니까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제가 막 이렇게 하는 말들이 되게 이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불안했었죠. 수상한 사람. 예, 뭐 왜 어떻게 무작을 해야 돼? 이런 말도 안 하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와이프 제 고집을 꺾지 못했죠. 이제 와이프랑 약속을 했죠. 내가 회사를 해도 어떤 매월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겠다 약속을 받아내고 몇 달 동안 그런 싸움과 설득 끝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때는 마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동안 15년간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도 이제 몇 달간 좀 쉬면서 그동안 전 힘이 없었으니까 쉬면서 다시 한번 애를 충전해서 공부를 좀 해서 일단 퇴직금이 있으니까
이제 퇴직금 6천만 원 받았었거든요. 이 퇴직금으로 이제 좀 공부도 좀 하고 배워서 한번 성장해야겠다. 왜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시간도 그렇고 어차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이때가 이제 40이었는데 만약에 무용 2, 3년 더 지나고 40 중반 정도 이렇게 와버리면은 정말 무언가를 새로 하게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죽음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퇴사를 해서 그때 이제 선정능력이었잖아요. 모델 캔버스에서 이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다양한 또 한 8개월 정도 계속 이제 돈을 써가면서 이 돈을 이제 까먹으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강의도 해보고 모임도 해보고 배움도 겪어보고 이런 이제 시간을 겪었죠. 근데 처음에 3, 4개월은 되게 자유스러웠어요. 돈도 이렇게 뭐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한 4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우리 생활비, 뭐 애들 뭐 학원비, 학비, 또 대출금하고 나니까 줄어들어. 근데 뭐 제가 버는 돈 고작해봐 1,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올라갔다가 푹 꺼지는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불안하고 내가 왜 퇴사를 했나 이런 이제 혼란의 시기를 또 겪습니다. 요 책이 이제 그 책이에요. 엄마 팔이 너무 아파. 이거 이제 청소기인데 이것도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바를 또 합니다. 그때 이제 구했던 알바가 우리 코웨이 홈케어라고 매트리스 침대 이렇게 청소하는 걸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거 한 5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 청소하는 청소기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들고 막 미는 건데 팔이 너무 아픈 거야. 몇 개월 하다 보니까 팔에 일부가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참 제가 한심했죠. 아, 내가 이런 몸쓰는 일을 안 하려고 퇴사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이러고 있나. 되게 한심하고 자존감이 막 상하더라고요. 이것도 첫 달에는 좀 교육비를 줘서 한 3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이제 교육비가 빠지니까 뭐 1, 200 또 돈이 또 안 되긴 했어요. 이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죠. 아, 다시 한번 내 일에 집중을 하자.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하기 전에 아마 전부터 이걸 했어요. 하루 만에 책 쓰기를 최 대표님하고 이제 꾸준하게 했죠. 요거를 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글 쓰고 이렇게 한 권 한 권 책을 만드는 게 재미있었고 어떤 성취감도 들었었고 내가 왠지 여기에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어떤 변화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이걸 계속 매주 안 빠지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이제 책을 써서 한 4, 50권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경험한 모든 게 이런 책이 된다는 그런 것과 이 하루라는 시간에 몰입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때 했던 아마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이제 책 쓰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남들과 차별화된 것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가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많이 성장했었고 또 우리 최 총장님 한때 그때 전자책도 출판하는 거를 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출판까지 이제 배우게 됐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런 우리 왜 궁하면 통한다고 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뭔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였죠. 오프라인 모든 게 다 중지되고 막 온라인 톡방이나 이 교육 되게 활성화된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2021년도였는데 그래서 저만의 이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평생 인쇄받는 이 전자출판의 우물드롱학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사주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4주 동안 한 권의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죠. 의외로 이게 잘 됐어요. 그때 내가 처음에 일단은 받은 금액이 답이 25만 원 받았었는데 7명인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이래저래 또 블로그나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7명이 한 달 만에 다 책이 나오고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걸 진행했죠. 매월 진행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전자책을 정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이 온라인 세상에서 이런 책 쓰기 전문가로 조금씩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다 하루 만에 책 쓰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제가 우연찮게 이런 종이책 공동저서 시집을 하는데 제가 한번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의 작가를 모아서 이제 50만씩 받고 공저를 기획하더라고요. 근데 시를 써서 한번 책에 나왔는데 이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공저기 때문에 또 개인이 부담하는 출판비도 적고 또 어떤 분량이 적어되니까는 이게 종이책을 나온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공저를 한번 기획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출판사가 한번 바뀌었는데 여기 출판사 우리 시집마을 대표 연락을 해서 제가 또 저만의 이런 공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만든 주제가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라는 책이었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15명을 한 권을 모아서 만드는 걸 컨셉을 잡았었는데 이게 요 페이지 쓰는 걸로. 근데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블로그에 적어서 막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이게 신기한 게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일 만에 이제 모집된 인용이 15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30명을 모으자. 그래서 2권을 기획해서 이제 3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게 원투로 기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어쨌든 제가 목차 가이드라인 주고 주제해서 또 2권의 책을 이때 만들게 시작됐죠. 굉장히 이 일에 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계속했죠. 이제 2편은 우리 엄마, 취미, 1인 기업, 돈, 죽음, 사장, 8편, 9, 10, 11, 13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공저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또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이게 공저들 다른 뭐 작가들도 많이 기획해서 하지만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쓰는 사람 대부분 초보니까 다들 글도 뭐 제때 안 내고 너무 글쓰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하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시간 몇 개월 동안 가야 되니까. 이 사이 근데 이런 일이 저랑은 되게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또 아니까 제가 다독여주면서 계속 이런 공저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책 쓰기에 어떤 기쁨을 주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죠.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뭐 제 강점 꾸준하게 제가 했던 모든 활동을 블로그에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잖아요.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수업했다, 뭐 했다, 일상의 모든 걸 다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쓸 때 어떤 그런 노출 같은 거는 그냥 대충 그냥 편하게 막 쓰거든요. 필요하지 막 쓰는데 글이 워낙 많이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블로그를 보고 이런 외부 기관들에서 강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2, 3년 전부터. 저는 그전까지는 주로 다 온라인 비즈니스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런 강의가 들어오면서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천시청,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수성 유명한 국립중앙도서관 등 이런 데에서 제가 외부 또 강사로 강의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웠죠. 그래서 이런 점점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런 경험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국내 최초 유일무이한 프로젝트예요. 이제 호텔 책세이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같이 합숙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한 권의 책을 몰입해서 출판까지 완료하는 그런 컨셉 프로젝트거든요. 이것도 제가 진행을 해서 지금 1, 2, 3, 4, 5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광명에서 2번 진행했었고 여기는 전계산 오라카이 호텔, 여기는 제주도, 여기는 중국 청도 점점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여행도 하면서 그죠? 네, 이게 영종도 튤립 호텔이고 정말 이런 프로젝트는 국내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것도 그때 하루 만에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도 기획을 하게 돼서 정말 국내 최초로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3일 동안 계속 이제 저는 강의하고 가지고 되게 에너지와 체력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뭐 돈은 많이 안 났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재밌는 프로젝트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점점 더 이제 단행본 이런 개인저서 자서전 출판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틈새 시장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 50, 60, 70, 80 요 연령대 분이 자서전을 되게 쓰고 싶어 하시고 이미 본인들이 어떤 글을 써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자고 하니 너무 비용도 부담스럽고 또 일반 출판사는 이 소량 출판은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 특별 시장을 찾아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시니어 분들 자서전을 이제 소량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매월 또 한두 번씩 꾸준하게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프로젝트를 제가 많이 다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어르신들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정하고 편집해서 이제 소장용 원하는 만큼 책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뭐 20권, 50권, 100권. 이제 소장용이라는 말은 이제 제작해주고 온라인 유통은 안 된다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어르신은 유통을 그저 원하지 않고 이제 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에 수요가 많아서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보람있고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하게 된 계기도 제가 이제 작년에 우연찮게 어떤 분이 제 블로그 보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인쇄 출판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 65세 어르신이 자서전을 쓰고 싶어 하는데 대필이 가능하겠냐. 근데 또 그전까지는 뭐 제가 남의 글을 제가 써본 적은 없었잖아요. 대필이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약금은 얼마일까요? 1,500 준대 뜬금없이. 1,500이요? 놀랐죠. 티를 안 내고 가면 1,500 그런 생각하면 한 5만 원 정도 하게 했었는데 그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대표는 몇천 해요. 네. 보통 2천 내외 해요. 뭐 티는 안 냈지만 그때 네, 더 올려야 돼요. 뭐 그 사람은 더 올릴까 하고 1,500 부른 거야. 그러니까 저는 3천, 그럼 2천 정도 올라. 네. 그래서 수락을 하고 이제 그 소개해준 출판사분과 그 작가님을 작년 2월달에 미팅을 해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그 어르신을 만나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제가 대피를 해서 또 한 권에 이제 이 정도 분량의 이제 원고를 완성을 하게 되죠. 이때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그 어르신과 다니면서 그 어르신의 어떤 인생을 제가 교훈들을 많이 배운 느낌이 들어서 이때 또 자선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또 시장에 있겠구나. 그래 제가 이제 그때가 작년 2월 달인데 제가 바로 작년 3월 달에 또 한국 자서전 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이미 2020년도에 한국 작가협회를 설립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협회 설립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를 설립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기획을 합니다. 뭐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서전 쓰기 교육, 자서전 출판, 대행, 대필, 이 자서전 출판 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벌써 5기를 모집하고 있고 1, 2, 3, 4기 분들의 어떤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이제 이분도 저처럼 각 지역에서 자서전 쓰기 코치나 강의 출판을 했고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이제 강사를 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20분 넘는 이제 지부장님도 되게 생겼고 이런 대한웰다잉협회나 다양한 기관과 이제 MOU도 맺으면서 점점 더 협회를 이제 알리는 지금 작업을 또 차근씩 해나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놀라운 성장과 또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그동안 스토리를 다 들으면 이제 보시겠지만은 코치나 강의를 하면 점점 느끼는 게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책 쓰기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서 같은 경우는 또 분량이 많아야 되니까 너무 일반인들이 쓰기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 늘 고민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쉽게 책을 쓰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50인 공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인생 책 쓰기라는 거를 기획한 거죠.
이건 이제 제가 공저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모아서 50명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50명이면은 개인 분량은 딱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씩 쓰는 거예요. 이거 참가비 제가 11만 원 받거든요. 책도 한 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참가자분들은 9만 원만 정도만 내면은 적은 분량에 한번 책도 한번 써보고 또 자기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내 삶의 좌우명을 주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모집이 되게 잘 되고 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획을 하게 되죠. 이거는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매월 한 권 출판 목표를 100편까지를 이제 목표를 잡습니다. 이제 100편까지면 8년 프로젝트거든요. 이미 주제가 많이 기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1편 좌우명, 인생책, 산전수전, 귀인, 감사일기까지 지금 다 책에 출판했고요. 이제 질문 곧 나올 거고 이제 습관, 터닝포인트 다 나오고 이건 쿨라이프랑 약간 유사한 프로젝트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9편 이거 모집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모집이 빨리 잘 되는 게 거의 재참여율이 한 80%가 넘거든요. 또 하는 거예요. 이분들 너무 그게 재밌는 거 간단한 건 책에 나오고 짧은 글을 쓰는 게 저희는 모든 걸 출판되면 다 하면서 이런 소통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만의 노하우인데 그 교보나 네이버를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또 만들 방법들이 있어요. 모든 책을 다 베스트셀러를 다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베스트 작가가 됐다는 그런 또 자부심을 심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 목표는 매월 한 권 출판 100편까지 일단 기획을 해서 뭐 꾸준하게 이제 밀고 나가면서 한 3-4천 명의 또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드는 이런 큰 프로젝트도 이제 기획을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 명함인데요. 세상에 이제 이런 어떤 철학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명함 뒤에 이 세 가지 문구가 있죠.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나연구소의 철학이고요. 또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저도 늘 당연히 책은 보기만 했었고 저가 어떻게 책을 써 그랬었지만 또 제가 책을 쓰게 되면서 변했잖아요. 지금간 누군가는 또 책을 쓰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우리가 1인 기업 그래서 막 작고 왜소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런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이런 협업해서 하고 있듯이 정말 1인 기업이 어떤 컨셉이나 방향만 잘 잡으면은 정말 엄청난 거대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1인 기업은 이런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또 빠르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와 철학들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고 누군가의 이렇게 삶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가장 크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